무려 5명이나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곳으로 공격을 해주는데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걸 먹히면 바보지. 근데 이걸 먹히네? 이러니까 답이 없단 겁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에게 0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토트넘에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지만 특히 오늘 첫 번째 실점 과정은 가히 굴욕적인 수준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지금은 파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아스날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4-3-3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중에서 3톱을 보자면 왼쪽에 마르티넬리가 있고 오른쪽엔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사카가 있는데요. 반면 토트넘은 5-4-1 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비 시에 양 윙어들이 내려오는 이 모습은 사실 토트넘 경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구도에서 주목할 첫 번째 부분은 지금 공을 잡고 있는 파티를 왜 아무도 잡아주질 못했냐, 바로 이건데요. 먼저 원톱인 케인부터 보자면 케인은 파티를 전담해서 잡아주기가 힘들었어요. 만약에 얘가 파티만 잡아주고 있으면 센터백들이 직접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은 센터백의 직접 전진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억제기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배제하고, 두 번째로 호이비에르가 있죠. 근데 얘도 당장 파티를 잡아주긴 힘들었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뒤에 웨데고르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호이비는 일단 웨데고르를 우선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이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 이동한 거예요. 만약에 손흥민이 윙어답게 측면에 빠져있다고 치면 대충 이런 식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호이비가 파티와 웨데고르에게 2대1로 잡아먹히는 그림이 됩니다. 당연히 둘 중에 하나는 놓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손흥민이 중앙으로 옮겨서 2대2의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덕분에 파티가 당장 공간은 있지만 직접 전진을 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웨데고르한테 패스를 넘길 수도 없게 됐는데요. 다만 이러면서 필연적으로 풀백인 화이트한텐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화이트에겐 마크맨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실제 오늘 경기에선 화이트를 통한 우측 전개가 잘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구도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최후방에 있습니다. 아스날은 3톱만 두고 있는데 토트넘은 5백을 내리고 있다. 즉 토트넘이 3명을 막기 위해서 5명이나 투자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토트넘이 가진 문제의 핵심 중 하나였어요.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곳에서는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의 센터백들은 물론이고 공을 잡고 있는 파티와 풀백인 화이트한테까지 공간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웃긴 건 심지어 아스날이 여기에선 그 이점을 활용하지도 않았단 거예요. 파티는 측면에서 침투하는 사카한테 한 번에 넘겼는데요. 물론 사카는 상당히 빠른 선수죠. 근데 어차피 득점을 하려면 중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5백을 내려놨기 때문에 중앙으로 들어오려면 세세뇽과 랑글레, 심지어 다이어까지도 혼자 뚫고 와야 돼요.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 되겠죠. 물론 아스날도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추가하려고는 할 겁니다. 근데 롱패스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추가될 수 있는 숫자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기껏해야 웨데고르와 자카 정도가 추가되겠죠. 근데 얘네한테는 호이비하고 사르가 마크맨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토트넘의 숫자가 2명 더 많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토트넘이 7명이고 아스날이 5명입니다.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이 2명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분명히 전체적으로 보면 토트넘이 2명이나 더 많은 상황인데 웨데고르하고 마르티넬리한테 어마어마한 공간을 내주고 있죠? 이거는 토트넘의 7명이 사카, 자카, 은케티아의 3명한테 죄다 투입됐기 때문이에요. 즉 7대3으로 막고 있는 거죠. 아니 골키퍼까지 더하면 8대3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인 호이비하고 사르가 지나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에요. 이 문제점은 제가 이번 시즌에 지겹도록 얘기했던 부분이죠. 당장 지난 아스날전 퓨리뷰에서도 토트넘의 미드필더들 내려가는 거 고쳐야 된다. 안 그러면 아스날의 미드필더한테 중거리 슛 맞고 실점을 할 수가 있다. 아스날의 미드필더들 중거리 슛 잘 때리는 편이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파티한테 얻어맞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웨데고르의 왼발과 마르티넬리의 오른발이 불을 뿜기가 딱 좋은 환경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은케티아와 자카가 백발백중의 특급 헤더를 지닌 선수들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정작 사카는 이 루트를 활용하지 않았단 거예요. 여기서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더군요. 이건 토트넘 입장에서 완전 땡큐 떼땡큐였습니다. 어쨌든 골키퍼 포함해서 여기는 8대3으로 잡고 있는 곳이잖아요. 무려 5명이나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곳으로 공격을 해주는데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걸 먹히면 바보지. 근데 이걸 먹히네? 이러니까 답이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니 8대 3도 못 막는데 11대 11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좀 심하게 말해서 이 실점 과정은 아스날이 토트넘을 봐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거든요. 아스날은 전술적 구도를 통해서 화이트에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정작 파티가 이 장면에서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 덕분에 토트넘은 7대 5라는 수적 우위를 가진 채 수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정작 최종적으로 수비를 할 때에는 아스날의 3명한테 7명이 모조리 투자되면서 오히려 마르티넬리와 웨데고르한테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떴죠? 이 장면에서 사카가 굳이 크로스를 택하면서 토트넘은 골키퍼 포함 8대 3이라는 수적 우위를 가진 채 수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골키퍼가 실수를 하면서 먹히게 됐다. 이 실점 과정은 만약에 요리스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 막아냈다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었냐? 토트넘에겐 천운이 따랐고 아스날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이렇게 평가됐을 거예요. 참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경기였지만 이 실점 과정이 가장 문제였고 또 토트넘 입장에선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